세계적인 성공자 10명의 이야기. 그들의 멋진 문제 해결의 순간들을 되짚어 보고 싶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당신의 돛. 결국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것이지. 첫 번째 사람 이규창이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기대로 만든 사람이라고 해. 싸이의 미국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처음 미국에 이민 가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300장의 이력서를 들고 무작정 로스앤젤레스로 갔다고 해. 인맥도 배경도 없었지만 패기 하나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갔다고 하네.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고 팩스로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들고 갔다고 해. 자신의 재능을 사회나 주변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투덜대기보다는 스스로 문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그럴싸한 자리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기꺼이 낮은 곳까지 몸을 낮추어서 듣고 배우는 데 시간을 들였다는 것이야. 처음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해. 놀림도 당하고 집에 달걀을 던진 아이도 있고 대문을 부수거나 세워둔 자전거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하네. 내 가치는 내가 정해야 한다. 남들이 내 가치를 정해서 너를 놀릴 때 내가 거기서 악을 쓰거나 발끈하면 그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인맥 쌓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내는 것. 목적 없이 친구를 사귀다 보니 그가 단지 유명 인사였고 관계를 쌓다 보니 그것이 황금 인맥으로 변한 것이라고 해.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는 이규창의 말이야. 두 번째 사람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촬영 감독 전용덕. 일단 머리를 집어넣으면 몸통은 들어간다고 하네.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금강기획에 입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갔다고. 어떠한 분야에 뛰어들고 싶으면 빨리 발을 담가 그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네. 그의 말이야, 우리 같은 아티스트에겐 이력서보다 자신이 만든 포트폴리오가 훨씬 중요해요. 학교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개인 작품을 만들었어요. 만약 그 작품을 만들지 않았다면 드림웍스에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전용덕 감독, 굳이 미국인과 비교하자면 영어 실력이 그들만큼 완벽하지 못했고 서양식 문화나 농담도 그들만큼 작품에 녹여내지 못했다. 게다가 왼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약점을 잘 알기에 무조건 작품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2배, 3배 더 노력했다는 것이야. 사실 비법이란 없다고. 단지 특별하다고 믿으면 특별해진다는 것이라고 하네. 그가 눈을 다쳤을 때 한 말이래.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면 좌절하고 있기보다는 빨리 수습하고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얼매이거나 현실을 탓하면 어차피 망가지는 건 제 인생이고 제 미래니까요. 세 번째 사람 파티 디자이너 영송마틴. 세탁소 직원에서 30살의 나이에 세계적인 명문 파슨스 패션스쿨 대학 교수가 되고 파티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해. 미국에서 백악관 파티를 비롯해서 영화 트와일라잇의 결혼식 장면, 아카데미 시상식 등 수많은 이벤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 샌프란시스코 패션스쿨에 등록을 했는데 학교에서 소개장을 가지고 오라 했어요. 다음 날이 마감인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2년제 대학이 눈에 띄기에 무작정 들어가서
학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고 그분께 사정을 설명해서 추천서를 부탁했다고 하네. 생활비와 학비 해결을 위해서 세탁소에서 양복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무엇을 채워 놓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 어느 날 조카가 자신의 결혼식 디자인을 부탁해 왔을 때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식상하지 않은 특별한 파티 디자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해. 그것이 파티 디자이너로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야. 그녀는 말해.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기회라고. 자기 틀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힘들다고. 어느 분야이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행운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회사를 막 설립했을 때 홍보할 자금이 없었던 그녀는 웨딩 잡지에 실릴 사진들의 스타일을 무료로 해주었다고 해. 린넨 테이블보와 의자 커버, 색다른 기물과 꽃을 직접 준비해서 세팅하고 잡지사는 사진만 찍도록 했다는 것이야. 자신의 집에 온 손님들이 돌아갈 때 행복한 느낌을 안고 가는 것. 그게 이벤트고 파티라고 하네. 함께하는 모두에게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근사한 이벤트라고. 네 번째 사람, 자동차 디자이너 임범석이야. GM 최초의 한국 유학생 출신 디자인 인턴. 동양인 최초의 혼다 콘셉트카 디자이너. 한국인 최초의 아트센터 디자인 대학교 교수라고 최초라는 이름이 많이 붙네.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무척 좋아했고 친구들에게 아마 혈관에 휘발유가 흐를 거라는 농담을 들으며 자랐다고. 자동차를 정말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국에 가서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 주차 대행 서비스와 세차 아르바이트로 온갖 종류의 자동차를 보고 만지고 운전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항상 주머니에 넣어둔 수첩에 스케치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디자이너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하네. 다섯 번째 사람이야. 김은미. 내가 짜는 판만큼 세상은 열린다고 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대표라고 해. 세계의 기업들과 일하는 오피스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 오피스 서비스 센터 회사는 다른 나라에 진출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호텔식 사무실을 대여하고 회사 설립부터 비서 통역, 회의실뿐 아니라 법률, 회계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일을 한다고 하네. 사람은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준다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복수나 강압, 명령이 아닌 배려와 인내, 열정 같은 능동적인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 그리고 어느 날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지. 나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나를 고용하겠다. 열심히 일한 회사에서 잘리고 다시 백수가 되어서 사업을 시작했고 부도가 났고 다시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엄청 성공했고. 머피의 법칙을 기회의 법칙으로 하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시도도 하기 전에 할 수 없는 이유부터 찾고는 한다. 또는 누군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해봤자 후발주자라면서 뛰어보기도 전에 주저앉으려고 한다. 끝없이 변화하고 움직여야 틈새가 생기는 법. 그리고 그 틈새에 얼른 한 발을 들이밀어서 내 땅으로 만드는 건
전적으로 용기 있는 자의 몫이라는 것. 저는 가난한 학생 신분이었을 때도 얼마가 됐든 무조건 번 돈의 반을 저축해 왔어요. 월급쟁이였을 때도 그 습관 덕에 모은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1과 2분의 1의 사업 원칙이 있는데, 1은 하루에 돌아볼 수 있는 곳에만 지점을 열린다는 것. 2분의 1은 자금 중 50%는 반드시 저축하고 50%만 투자한다는 것. 그리고 비서 없는 글로벌 CEO라고 해. 나에게 불안,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에서 오는 행복 그 자체이고, 여러분이 짜는 판만큼 세상은 열릴 것입니다. 세상의 판은 언제 열릴지 모르고 누가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업도 인생도 멀리 내다보는 시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이야. 그 다음 6번째 사람 최윤정. 라스베이거스 호텔리어라고 하네. 자신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라고 해. 그저 남편을 따라서 라스베이거스로 간 평범한 주부에서 세계 최고의 관광지인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마케팅 이사이자 카지노 호스트로 활약하고 있다고. 세라비, 이것이 인생이다. 프랑스에서 온 한 손님이 알려준 프랑스어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무언가 실패하면 이런 게 인생이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고. 미국 사회에서 아무리 영어를 잘한들 미국인이 될 수는 없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인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나만의 강점과 특기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고. 7번째 사람, 할리우드 최초 한국인 미술 총감독 한유정이라고 하네. 조건 없는 열정은 행운을 부른다고 해. 무보수로 일했기 때문에 따져보면 당장 눈앞에 이익은 없었다. 그러나 여러모로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말이 있네. 23시간 55분을 묵묵히 지켰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단 5분,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면 하루 종일 없었던 곳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할리우드라고 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것 같던 조용한 그녀가 맡은 일을 뚝딱뚝딱 해내는 것을 보고 동료들이 신뢰하기 시작했고, 본인은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네. 흐름에 맞춰서 삶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보여서도 아니고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어서도 아닌 나만의 작은 배려와 정성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하네. 미국 땅 8번째 사람이야. 미국 땅을 사고 파는 뉴스타 부동산 그룹 대표 남문기.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무조건 한다.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버리고 미국으로 간 그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시작했단다. 청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 지우지 못할 때는 없다는 것. 사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 All or nothing.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하십시오. 그리고 하기로 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올인해야 합니다. 저는 손님의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지요. 남들이 고객에게 5채의 주택을 보여줄 때 저는 10채, 20채 이상을 보여주며 고객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노력했어요.
좋은 거래라는 믿음 없이는 팔지 않는다. 입으로 팔지 않고 가슴으로 팔아야 하니까. 부자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 누구를 만나든 가능하면 밥값을 자신이 낸다고 해. 그 사람과의 식사가 언제 또 이루어질지 모르는 게 인생. 지금 함께 밥을 먹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밥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이라도 꼭 하고 싶은 것. 더 많은 사람과 매 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해. 9번째 사람은 브랜드 마케팅 전략가 박설빈.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사는 기쁨이라고 하네. 한국에서 항상 내 것이나 내 주장 같은 게 금지된 채 살았거든요. 특히 우리 집은 종갓집이어서 공공사회 안의 나이기만 했는데 이곳에 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의 꼭대기까지 걸어다니고 돈을 아끼려고 몇 주일이고 식빵에 버터만 발라먹고 미용실 가는 돈을 아끼려고 몇 년간 머리는 자르지도 않고. 그런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 아르바이트, 영어 공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뉴욕 비주얼 아트 학교 그래픽 디자인과에 입학했고 인맥도 경력도 없는 그녀는 남들이 샘플 하나를 보여줄 때 자신은 서너 개를 만들어 가지고 갔다고 하네. 브랜드 전략이 없는 비즈니스는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저는 트렌드를 성급히 앞서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함께 끌고 가려고 하지요. 딱 반발자국만 앞서가는 전략입니다.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그녀에게 인적 네트워크의 시작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네. 길을 걸어갈 때도 커피를 마실 때에도 영화를 볼 때도 온통 프로젝트에 관한 생각뿐. 그런데 그게 너무 재미있단다. 일이 인생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 자체를 즐기라는 것이야. 10번째 사람 뉴욕타임스 사진기자 이장우. 내가 선택한 길은 후회하지 않는다. 2001년 9.11 당시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의 세계무역센터를 사진 속에 담아낸 사람이야. 찰나의 순간은 언제 올지 모르는 법. 사진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오로지 사진만 생각했다고 하네. 같은 장면을 10,000번이나 찍어보기도 하고 길을 가면서도 이 장면은 와이드 앵글로 찍을 것인지 피사체 중심으로 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퓰리처상 이관왕의 주인공 사진으로 희망을 전한다고 해. 총알에 내 이름이 쓰여 있으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날 일이기에 아직 모르는 일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안 된다고 하네. 사진은 나의 삶. 하루하루 내가 찍은 사진에서 내 모습이 묻어나는 것을 느끼고 고통이나 슬픔, 역경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내가 사진을 찍는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 이 일은 정년퇴직이 없는 직업이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네.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도 학교 이름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그냥 자신의 일,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정말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도 내 일에서 이런 즐거움 느끼고 산다면 행복이고 축복이겠지. 안녕.